아직까지 당한 적은 없는데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좀 크게 사고를 당하신 적이 있으세요. 네. 근데 어머니께서 직접적으로 몸이 다치거나 하시진 않았는데 근데 차만 좀 손상된 정도여서 어머니는 이제 본인 몸에 뭐 멀쩡하시니까 그냥 바로 괜찮다고 하고 전화번호도 안 받고 아무 처리도 안 하시고 집에 오셨는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실 정도로 몸살 증상처럼 몸이 많이 아프셔서 한동안 고생을 많이 하신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교통사고를 당하고 나서 한의원을 내원했을 때 어떤 치료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보통 이제 교통사고 후에 네. 큰 이제 검사상의 손상이나 뭐 골절이나 이런 큰 문제가 없다면은 한의원 치료를 권유드리게 되고요. 한의원에 내원하시게 되면 일단은 이제 근육이 긴장된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침 치료나 약침 치료, 또 물리 치료를 통해서 이완시켜주는 치료를 받으시게 되고요. 또 아까 이제 후유증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당장은 아프지 않더라도 이제 추후에 계속 아파지는 그런 어혈성 통증들의 경우에는 한약 치료가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혈 부분을 케어해 줄 수 있는 한약 처방을 받게 되실 거고요. 또 필요시에는 뜸 치료라던가 전기침 치료 등등 다양한 치료를 통해서 교통사고로 인한 그 통증을 효과적으로 케어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교통사고 당시에는 이제 긴장되는 경우가 많아서요. 밤에 숙면을 취하지 못하거나 말씀 나왔듯이 뭐 악몽을 꾸거나 혹은 이런 것들이 너무 심해지면은 뭐 섭식장애, 뭐 소화가 잘 안 된다던가 대변 과민성 장이 생겨서 대변 상태가 안 좋아진다던가 이런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한의원에 내원하시면 이렇게 다양한 방면의 증상에 대해서도 적절한 치료를 그때그때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정경호 원장님, 이분의 증상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이분은 건선으로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신 분인데요. 건선이라는 말을 듣고 보통 이제 본인 피부가 건성 피부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생소한 단어일 수는 있는데 사실 이 건선이란 질환이 인구의 1% 이상에서 유병될 만큼 유병률이 꽤 높은 질환이고요. 점점 그 비율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보통 피부과에서 진단받고 오신 분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건선이 보통 치료가 잘 안 된다고 하던데요. 이 약을 계속 먹어야 된다고 하던데요. 뭐 치료할 수 없는 질환이라고 들었는데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건선과 같은 질환은 어떤 원인으로 생기냐라고 물었을 때 특별하게 밝혀진 원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치료가 매우 어려운 질환이고요. 한의학에서 봤을 때는 이 건선이 우리 몸 내부의 원인으로 생긴다고 봐서 단순한 피부 질환이 아니라 우리 몸을 고치는 데서 시작된다고 생각을 하고 치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 환자분들을 관찰을 했을 때 건선이 많이 일어나시는 분들의 섭생을 살펴보면 스트레스가 많고 즉 심해 열이 많이 차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수면 상태가 불량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문의 주신 시청자님처럼 교대 근무를 한다던가 밤에 규칙적으로 수면 패턴이 잡혀 있지 않은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이제 소화 기능이 떨어져 있거나 장의 해독 능력이 떨어져서 독소를 제때 배출하지 못하는 분들이 몸에 독소가 쌓여서 건선과 같은 피부 질환으로 나타나기 쉽습니다. 그리고 그 과로를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힘든 일을 하시거나 신경을 많이 쓰는 분들이 그거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섭생에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근데 환자분들 중에서 또 본인은 뭐 술도 안 마시고 잠도 잘 자는데 왜 이렇게 건선이 안 났는지 억울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런 후천적인 섭생뿐만 아니라 본인이 선천적으로 타고난 장부의 그런 불균형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지 않았을 때 조그만한 유인 요소도
건선을 촉발시키는 큰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한약 치료나 침 치료를 통해서 자기가 타고난 부분들의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과한지를 파악을 해서 그 부분을 조절해 나가는 치료가 필요할 거고요. 그래서 이런 원인들 때문에 결국 체내의 대사 기능에 문제가 생기고 해독 능력이 떨어져서 건선이 발생한다고 보시고 이거에 맞는 치료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원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시청자님께서 3년째 교대 근무를 하시면서 식사가 불규칙하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이 부분이 아마 증상 악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생각을 그쵸. 하게 되는데요. 우리 시청자님께서 건선 증상이 팔다리에서 시작이 돼서 전신으로 퍼졌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정균 원장님, 그렇다면 이 건선 원래는 좀 팔다리에 많이 나타나는 증상인가요? 네, 건선은 보통 이제 우리 몸에서 노출이 되어 있는 부위에 많이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즉 팔에서 겉에 팔꿈치 부위라던가 다리의 이제 정강이 부위, 그리고 뭐 무릎이라던가 허벅지, 그리고 마찰이 되기 쉬운 체간 부위, 배라던가 등, 그리고 이제 또 두피 부분들, 귀 뒤도 마찰이 많이 되고요. 이렇게 드러나고 마찰이 되는 부위가 생기는 이유는 건선의 특징 중에서 쾌분허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 몸의 조직이 손상된 부위, 상처가 난 부위에서 이 동일한 건선 증상이 발병하는 것입니다. 즉 상처가 난 부위에 건선이 생기는, 그래서 퍼져나가는 건데요. 따라서 이제 드러난 부위에 잘 생긴다고 보시면 되고, 하지만 이 밖에도 전신 어디든 건선 증상은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잘 드러나는 부위에 건선이 생길 수 있다는 점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또 건선과 같은 피부 질환들이 또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다 비슷비슷하죠. 맞아요. 네. 이 질환인지 이 질환인지 어떤 정확히 알기 질환인지 좀 어려워요. 그렇죠. 어떤 명인지 잘 보기 힘든데 어떤 질환들과 많이들 헷갈려 하시나요? 네, 아까 제가 두피에 많이 생긴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두피의 건선의 경우에는 두피에서 하얀 빈틈처럼 각질이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우리가 지루성 피부염, 즉 이제 비듬을 많이 일으키는 지루성 두피염과 관별이 어렵게 되는데요. 이런 것과는 다르게 지루성 두피염과 관별하기 위해서는 이제 두피 건선의 경우에는 이런 각질뿐만 아니라 특징적인 판상형 홍반이 있고요. 그리고 그 두피 외의 다른 부분에서도 건선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지루성 두피염이라던가 여러 가지 두피 백선이라던가 다른 다양한 질환들이 이제 두피 건선과 구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에 건선이 생기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발에 건선이 생기시면 무좀이라던가 혹은 아토피 피부염의 일부 증상과 유사해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발의 경우는 우리 몸의 말단 부위고 말초 순환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발 같은 경우에는 주로 허벅지나 엉덩이 사타구니, 음부의 그 건선과 동반되어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요. 또한 이제 발의 하체 순환력이 떨어지고 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바닥 같은 경우에는 땅을 디디는 부위이기 때문에 마찰이 심해지고 압박을 받을 수 있는 부위라서 그 건선이 잘 낫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체간에 나타나는 건선인데요. 이 몸에는 이제 물방울 건선이 주로 이제 체간 위주로 퍼져 나가는데요. 급성적으로 홍반이 나타나는 것이 장미색 비강진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 건선이 발전한 형태에서 평평한 판상 형태로 나타나거나 2차 감염되면은 이제 농가진 형태도 겸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화폐상 습진하고도 유사한 형태를 띠기 때문에 감별이 필요하고요. 가까운 전문 한의원에 내원하시면 쉽게 감별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실 수 있고, 건선을 정확하게 확진하기 위해서는 조직 검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겨운 원장입니다. 길고 길던 무더위가 끝나고 어느새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는데요. 이렇게 일교차가 커지고 찬바람이 불기 시작할 때
자연 만물은 겨울 나기를 준비하게 됩니다. 인간의 몸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렇게 기온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시간을 보낼 때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질환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환절기에 나타나기 쉬운 피부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혈관성 피부 질환인데요. 일교차가 커지면 온도가 높아졌다 낮아졌다 함에 따라 우리 몸의 혈관도 수축됐다가 이완되었다가를 반복하게 되는데요. 이런 현상들이 반복될 때 그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면 우리의 피부가 매우 건조해지거나 붉어지거나 민감해질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민감해지는 피부에서 모세혈관이 확장된 상태가 유지가 되면 홍조가 생기거나 혹은 이런 혈관 확장된 상태에서 염증이 유발되는 상태가 만성화된다면 주사로까지도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홍조나 주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세안을 하거나 목욕을 할 때 그 목욕 시간을 너무 길게 갖거나 세안할 때 물 온도를 너무 뜨겁게 한다면은 혈관 확장된 상태가 길어지고 또 염증 반응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적정한 시간과 온도를 체크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가을철에는 일조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에 소홀해지기 쉬운데요. 야외 활동을 많이 하거나 햇볕에 많이 노출이 된다면 이러한 혈관성 피부 질환은 악화되기 때문에 가을철에도 자외선 차단에 신경을 써주셔야겠습니다. 또한 이제 마지막으로 안면부 침 치료를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얼굴에는 여러 개의 혈자리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혈자리들을 자극시켜주면 안면부의 혈류 순환이 좋아지고 안색이 개선되는 효과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사마귀와 대상포진과 같은 감염성 피부 질환인데요. 이 질환, 사마귀와 대상포진의 경우에는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생기는 질환들입니다. 사마귀는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표피가 과다 증식되는 질환이고요. 이 피부 조직 자체가 증식되는 거라서 압출을 해도 피지가 나오거나 체액이 나오지는 않고 오히려 이런 손상으로 인해서 더 퍼져나가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치료에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대상포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신경절에 감염되는 거라서 그 해당 신경절을 따라서 분포하는 특징이 있고 따끔따끔하거나 통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감염성 피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요. 일단은 이러한 바이러스 감염이라는 것은 언제든 누구든지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이러스가 감염되어서 잠복되어 있다가 언제 어떻게 유발이 되는지는 개인의 몸 상태나 환경적인 요인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몸 상태나 체온 상태를 체크하셔야 되는데요. 날씨가 추워지면은 이런 바이러스 감염이 쉽게 되기 때문에 체온을 유지해 주시고 따뜻한 물을 마셔 주시고 혹은 율무차나 보리차 같은 따뜻한 차를 끓여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우리의 피부는 외부 환경으로부터 내 몸을 지키는 최전방 방어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런 방어벽이 무너지지 않도록 피부를 튼튼하게 유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보습제를 잘 사용해 주시고요. 건조해지지 않게 관리를 해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피부 자극을 피하기 위해서 약산성의 세안제나 세정제를 사용하셔서 자극을 피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은 바이러스 감염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몸에서 이기는 힘을 키워주는 한약 처방을 받는 것인데요.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치료를 하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면역성 피부 질환인데요. 건선이나 아토피 피부염 그리고 각종 습진,
즉 뭐 구수염이라던가 알러지성, 두드러기성 여러 가지 피부 질환들을 포함하는데 이런 피부 질환은 특별한 이유가 없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유 없이 우리 몸의 면역력이 저하되었을 때 생기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감기 많이 걸리시는데요. 이렇게 감기나 장염 같은 것들을 걸렸을 때 이러한 피부 질환이 동반돼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물방울 건성 같은 경우는 감기 끝물에 걸리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감기가 안 걸리게 조심해 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또한 그러기 위해서는 수면 상태나 스트레스 그리고 식습관 같은 것들이 올바른지 체크를 꼭 해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건조해진 피부에는 가렵거나 각질이 생기기 쉬운데요. 그럴 때 긁거나 뜯지 않게 조심해 주시는 게 좋고요. 가려움이 참기 힘들 때는 생리식염수, 상온에 있는 생리식염수라던가 아니면 뭐 황련이나 어성초 같은 한약재를 우려낸 약물을 이용한 스포를 써서 덮어두시면 병변에 덮어두시면 가려움증을 해소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피부 질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저는 건강한 의사 정겨운이었습니다.